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아코님. 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뵙는 것도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오랜만에 1번이라서.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긴장은 안 돼요. 아니, 근데 아코님. 네. 지금 참여하신 횟수나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넘었죠. 거진 보면 이제는 다리 꼬고 이렇게 누워서 시참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짬 아니세요? 그래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누워있는데. 고요한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그렇죠. 뭐 누워 계시든 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항상 있으시니까. 자, 요즘에 아코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실 거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단편으로 진행이 될까요? 입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그걸 너무 안 좋아하시니까 최대한 일부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진짜 총을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오늘 단편이라고 일단은 이야기 해주신 거고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죠!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올해만 베트남 다낭을 좀 많이 갔다 왔거든요. 한 3-4번을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산이가 문득, 야, 진짜 미안한데, 너 올해 뭐 일 때문이든 여러 번 다낭을 갔다 왔는데, 나랑도 한번 갈 수 있냐? 그러길래, 웬일로? 해외 잘 안 나가는 놈이? 지인이 거기 계셔서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가. 항공권만 각자 끊으면 먹는 거 자는 거 다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한테 저는 일단 허락을 맡았고요. 그리고 노총각들 성의사 멤버 이렇게 산이 4명이 다낭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산이 지인이다 보니까 분명 정상적이진 않을 거다. 네, 역시나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는 시기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역은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전라도 어느 조용한 도시가 끼어있는 역시나 시골 마을. 가명은 오늘 주인공 경진이라는 여성분. 당시 여고생 신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45살. 어머니와 함께 귀농 귀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머님이 당시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뭐 수술을 잘 받아서 여기 이 지역으로 뭐 요양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가 외할머니 고향이기도 해서 과거 흔적으로 남아있던 외할머니 집터 여기에서 수리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 집으로 일단 오게 되었대요. 뭐 쉽게 말해서 귀촌이라고 얘기할게요. 요양이지만. 어머님도 외동이셨고 경진 씨도 외동딸이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자기가 추억의 동네를 오셨기에 새록새록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학창시절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분들도 일일이 가서 떡 하나 돌리면서 인사를 드리셨대요. 시골 특성상 개 한 마리가 들어와도 누구 집 개인지 다 알거든요. 누구 집 개인데 저거 누구 집 똥개인데 다 알기 때문에 일단은 동네 분들한테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보다 좋게 보이는 게 낫겠죠. 한 집 한 집 역시나 또 다음 날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 친구분도 만나고 외할머니 친분 있으신 어르신들도 만나고 동네에 적적한 분들도 꽤 계시니까 천천히 하루 이틀 적응을 해 나가셨대요.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셔서 여기가 나름 돈 있는 집이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업이다 보니까 주말 부부를 했다고 하는데 두 모녀가 1달, 2달 역시 이 동네에 적응하면서 경진 씨도 고등학생이니까 그 당시 뭐 전학을 갔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산 도시에 살다가 여기 시골이지만 여기 전학 수석을 마치고 잘 적응해 나갔다는데 공부를 그렇게 자기가 잘한 게 아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전작과를 다니고 있었대요. 당시 토요일이라 오전 수업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도 새로운 지역이니까. 시내 놀러 나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동네에 돌비라는 경진씨 또래 고등학생 남학생 그 친구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 몇 번, 2번 마주친 거랑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경진씨를 보더니 이 돌비라는 친구가 이 미친이 이 개같은 땡땡 이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더래요. 자기를 보고. 너 뭐야 너. 딱 이거예요. 너 뭐야 왜 욕하고 지랄이야 내 또래인데. 야 너 뭔데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화가 나서 따지던 말을 하니까
너희 엄마랑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너 이 동네 왜 온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여기 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이 동네에 오든 말든 참 말 싸가지 없게 하는데 어이없다 너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돌비라는 친구가 와, 너 진짜 뭐야 너 이런 식으로 욕이 나오니까 그냥 꺼져라. 대화하지 말자 우리. 되레 또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을 하니까 예. 경진 씨 입장에서 그래도 여자잖아요. 아, 그래. 어딜 동네에 가면 미친놈은 하나씩 있다더니 너도 그런 놈인가 보다 무시를 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폰으로 문자하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가 도착해서 타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고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옆에 많았대요. 뭐 아줌마도 있었고 동네 할머니도 계셨고 정류장이니까.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욕을 크게 들어먹었는데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귀가 먹지 않는 이상 다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릴 거 아니에요. 안 말리더래요. 이걸 큰 소리를 싸고 있는데도. 그럼 경진 씨 입장에서는 시골정이 참 좋다던데 네. 시골의 온정이 좀 크다는데 이거 뭐 정 따위는 없나 보구나. 우리 둘이 싸우는데 이걸 다 구경하고 있네. 아이고 이젠 몇 주 지나서 엄마 고향이라서 적응 잘하고 있는데 조금 서운하다. 경진 씨 입장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내에 도착을 했는데 뭐 당연히 여고생 입장에서는 시내에 실컷 놀다 보면 저녁 되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늦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네. 뒤에 뭐 사람이 여러 타 있는 거 봤는데 살짝 뒤돌아보니까 아까 점심쯤에 싸웠던 돌비가 있던 거예요. 얘도 놀다가 들어가는가 보다.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갑자기 돌비가 야 이 미친놈 어딜 꼬라봐. 나를 왜 쳐다보냐고 욕을 하면서 또 시비를 걸더래요. 예. 아니 버스 안에서 싸우기도 좀 뭐하고 그냥 무시했대요. 아 진짜 빌어먹을 놈이 다 있냐 속으로 생각하는데 집에 다 와서 버스를 내리는데 어차피 같이 탄 버스다 보니까 내릴 때도 같이 내릴 거 아니에요. 뭐 이웃 동네일 수도 있고 같은 동네일 수도 있고 같이 내렸다는데 서로 먼 발치 떨어져 가면서 대꾸도 없이 하나 둘 그냥 시간 지나 나무 하나 지나 걸어가는데 그렇게 무시하면서 걸어가던 도중에 갈림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각자의 집 방향으로 갈리는 데에서 그 돌비라는 학생이 갑자기 자기한테 어이 뭐 너 이 동네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도시 여자가 여기 왜 있는 거냐고. 근데 나 너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꺼져. 근데 너 안 떠나면 너 죽을 것 같은데? 꺼지라고 니나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경진 씨가 듣는데 이제 폭발을 한 거야.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혼수질이냐고. 아니 보자마자 욕질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 오다가도 나 몇 번 봤잖아. 야 말 걸지 말라고. 그냥 서로 모른 척 하자. 돌보듯이 하자. 막 무서우니까 일단 남자가 그러는 거 무서우니까 자기도 멀리서는 쏘아 붙였대요. 겁나니까 집에 막 뛰어가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요. 엄마가 하는 말도 아이 야 우리 딸 동네 미친놈 하나씩 있잖아. 여기도 지역에 하나씩 있는가 보지. 경진아 무시하라고. 야 이 가시나야. 그러니까 저녁이든 밤이든 낮이든 남자 조심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신고하라고. 당연하죠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래 알겠다고 저녁을 먹고 이제 TV를 보면서 좀 쉬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밤 10시쯤 좀 늦은 시간이죠. 그쯤 되니까 엄마는 피곤하다고 해서 방에 먼저 들어가 주무시고 근데 문 밖에서 누구 있는겨? 누구 사람 있는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까지 경진아 안에 있는가? 아 동네 부녀 회장님이 오셨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늦은 밤에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여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주 와봐야 하는데 가까우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게 좀 그랬네. 미안허이. 경진아 밥은 먹었냐? 아유 아주머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밥 당연히 먹었죠. 엄마랑 밥 먹고 TV 보고 쉬고 있었다고. 지금 주무시고 들어갔다고. 근데 깨워드릴까요 엄마?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다 경진아. 근데 여기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니 아까 낮에 누구랑 싸웠나? 그 똘비라는 아 있는데 가랑 싸웠나? 가랑 뭐 욕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회장님 어떻게 아시냐고. 뭐 어떻게 알기는 뭐 여기는 금방 소문나. 근데 그놈이 저한테 쌍욕을 그렇게 좀 많이 퍼부었다. 혹시 걔 몸에 문제 있냐? 미친놈이냐? 말을 하니까 그런 안 아니라고. 그런데 회장님께서 한숨을 경진아 니 내 말 잘 들으래. 저 총각이 좀 용해 거해.
예, 용에 거해. 이게 좀 용하다는 표현이에요. 좀 거시기 하면서 용한 아야. 귀것들 보는 애, 귀신 보는 애, 많이 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린 나이 입장에서 경진 씨는 귀신 본다고요? 뭐 용하다고요? 무당이에요? 뭐 귀를 좀 본다는 건 나는 아는데 저쪽 가족들도 좀 유명해, 이 동네에서. 근데 그 똘비라는 아가 되게 착하거든, 용하더라도. 근데 생전에 욕도 안 하던 똘비 아가 너를 보고 욕을 했다면서 좀 놀래서 찾아왔다. 경진아, 니 무슨 일 있나? 아니 아주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욕을 들었는데 욕한 게 기분 나쁘다가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제가 괜찮냐는 말을 들어야 되냐고. 저 괜찮은데, 건강한데? 이 동네 와서 공기도 너무 좋고 학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그냥 욕 들은 게 기분 나쁘다고. 그럼 몸은 괜찮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 부녀회장님이 아 그래, 그러면 됐다. 아이고, 뭐 일단은 됐는데 경진아, 만약에 무섭고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도 된대, 밥 먹으러 와도 된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우, 회장님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요즘에 엄마랑 밥하기도 귀찮은데 그 회장님 오셨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밥 한번 얻어먹으러 가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냐 나중에 또 보재 이러면서 가시는데, 근데 경진 씨 입장에서는 일단 들었으니까 뭐야, 그놈 귀신 본다고? 근데 귀신 보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또 혼자 막 생각을 했대요. 귀신 보는 거면 나한테 욕해도 되는 거냐고. 와, 동네에서 뭐 귀신 보는 용한 사람 있다고 신처럼 대해주니까 시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놈이네. 오히려 경진 씨는 부산에 살던 아가씨다 보니까 기가 좀 있대요. 담도 있었고. 그 놈이 욕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뒤척이다가 잠을 청하고 밤이 지나서 뭐 좀 어깨가 아프고 뭐 그런 것도 사실 그날은 전혀 없었대요. 근데 눈 뜨니까 점심이 다 돼서 일어나는 거래요. 나 분명 방금 잠든 것 같은데 왜 눈 뜨니까 점심이냐.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배고파서 밥 먹자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더래요. 엄마가 동네 마을회관 가셨나? 아니면 또 동네 요즘에 품앗이 기간이라서 뭐 일하러 도와주러 가셨나?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를 찾으러 또 자기를 산책 삼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대요. 예. 엄마는 저기 하우스에 있나 저기 고구마 밭에 있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경진아, 니 일로 와봐라, 밥 먹었나? 이 소리가 들리는 거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할머님한테 할머니 혹시 우리 엄마 못 보셨냐고, 어디 또 품앗이 일 가셨냐고 하니까 아니 너희 엄마 여기 안 왔는데, 못 봤는데 우리는. 아 근데 전화도 안 받아서요, 엄마 좀 몸 안 좋으신데 전화도 안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게 어딜 갔게, 어딜 갔노. 근데 경진아, 니 밥 먹었나? 어제 부녀회장님이 경진이한테 말을 거는데, 예. 이제 점심때 다 됐는데 경진이 배 안 고프나 우리 마을회관 가서 국수 쌀을 먹을 건데 같이 가자, 이 말을 하니까 아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마을회관 잔치국수 만들어 먹으러 가자고 다 같이 갔대요. 국수를 이제 먹고 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어제 정류장에서 본 욕하는 그 돌비가 들어오더래요. 아, 저 새끼도 이 동네 사람인가 보구나. 또 속으로 막 욕을 했대요. 자기는 화가 나니까. 저건 또 왜 왔대? 아, 짜증나. 빨리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돌비가 또 경진 씨를 보고 하는 말이, 이 미친 거진이 여기서 안 꺼져? 또 욕을 하더래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있고. 또 그렇게 거친 욕을 하길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야, 이 새끼야, 할머니하고 아주머니들도 계신데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너 뭔데 버릇없이 여기서 나한테 욕하냐고. 어르신 안 보여? 야, 너 귀신 본다고 나 언뜻 들었는데 회장님한테. 네가 귀신 본다고 해서 진짜 신인 줄 아냐고.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내가 네 욕 들어야 되냐고. 꺼지라고 경진 씨도 이제 욕을 하면서 몰아붙였대요. 그런데 돌비 뒤에요, 경진 씨 어머니가 있더래요. 엄마 어디 갔다 왔냐고. 엄마 지금 엄마 앞에 있는 놈 이놈이라고. 나 어제 나한테 계속 욕했던 놈 이놈이라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학생이라고? 이 총각 착한데? 아니 엄마, 얘가 나한테 욕했는데 뭘 착하냐고. 아니 엄마 얼마 전에 장 보고 오는 길에 힘들어서 물건 들어준 학생이라고. 왜 둘이 싸우고 있냐고. 엄마도 다그치니까, 아니 엄마도 방금 들었잖아, 엄마 뒤에 있었잖아, 이놈이 자꾸 나한테 욕한다니까. 할머니, 아줌마, 여기 할아버지 어르신들 다 들으셨죠? 이놈이 먼저 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어르신들이요, 아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거 뭐야? 딱 그 표정이었어요. 일단 아그들아, 너희들 둘이 앉아라, 국시나 말아 먹자, 얼른 앉아라, 더 먹으라. 싸움을 말리는데, 예. 경진 씨 입장에서 엄마도 있고 하니까 기가 좀 살았대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 서러움이 폭발해서 그런가 눈을 쏘아붙이면서 욕을 할 준비하고 있었대요. 한 번만 더 욕해봐라, 한 번만 더 욕해봐라, 이러고 벼르고 있는데, 돌비도 한쪽 한켠에서 할머님이 국수 말아주셔서 먹고 있는데,
경진 씨가 너무 좀 화가 나서 엄마 이거 국수 먹고 우리 시내 한 바퀴 바람 쐬러 가자고. 나간 김에 마트도 가고 햄버거도 사 먹고 아침부터 욕 먹고 어제도 욕 먹고 기분 너무 안 좋다 엄마. 이거 먹고 나가자 시내로. 그냥 엄마가 알겠다고 싸우지 말라고. 저 총각 심성은 안 나빠 보인다고. 예. 왜 너를 보고 못된 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참아라. 그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몰라 미친놈이니까 더 짜증이 확 나네. 딱 이 말을 좀 크게 했어요 경진 씨가. 근데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가요. 야 동네에 이상한 미친이 왔다더니 진짜 미친년이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걸 경진 씨 보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야 이 미친년아 너 진짜 미친 거야? 너 왜 그러냐고 버럭 또 화를 내시는데 거기에 경진 씨도 또 빡이 돌아서 아니 할아버지는 뭔데 나한테 욕하세요. 치매 걸리셨어요? 오히려 화를 또 내요. 예. 뒤에 계신 이제 아주머니 할머니도 또 싸우니까 뜯어 말리는데 아이고 국수나 먹으라고. 아이 거기 유영감 나 술 처먹었어? 왜 가만히 내한테 당신도 욕하냐고. 가만히 놔두라고. 경진 씨 편을 들어주시는데 이 할아버지 말씀이 이 할망구들이 돈에 미쳤나 아니면 노망이 났나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은 지금 미친 거야? 이걸 보고 가만히 놔두라고? 뭐 돈에 미쳤다고? 경진 씨는 혼자 생각하는데 돌비아가 말하는 거 못 들었냐고. 야가 지금 하라는 거 못 들었냐고. 자 여기 있으면 니들도 죽는다잖아. 돈에 미친다 이 할망구들아. 죽을 수도 있는데 붙잡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거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돌비도 할아버지 편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뭘까? 한 집 한 집 이야기 다 들었으면 알아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 또 옆에 할아버지도 이거 망할 놈의 미친 할마씨들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할아버지들은. 그걸 듣고 있는 경진 씨와 경진 씨 어머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우리들 보고 욕을 하는지 가만히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경진 씨 입장에서는 엄마 여기 좀 이상하다고 나가자고. 저 할아버지도 너무 난 것 같고 갑자기 돈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하니까 또 다른 할아버지가 혼자서 진짜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이고 내가 보다 보니까 참 이제 나도 못 참겠다 얘라 이씨 이러면서 그냥 또 나가시더래요 다른 할아버지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아가씨 지금 어딜 보고 엄마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엄마가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너 엄마 없다고.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아니 병원을 가라고. 그 말에 경진 씨도요. 할아버지도 노망 나셨어요? 치매 걸리셨어요? 아니 제 옆에 엄마 있잖아요. 저희 엄마 옆에 있는데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아버지 눈이 뒤에 달리셨어요. 이제 화가 난 거죠. 술 그만 드시고 아까 앞에 할아버지랑 같이 장기나 두시라고 기분 나쁘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가만히 좀 있지만 엄마도 말을 하라고. 할머니들도 말을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뒤에 돌비가 먹고 있던 국수를 내려놓고 찬장을 뒤져서 소금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와서 경진 씨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렸대요. 그럼 당연히 또 열받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갑자기 돌비가 이 요망한 귀신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인간이 되려고 하네. 거의 귀신이여 이제 그만하고 가서 제발. 왜 아직도 세상에 미련 남아서 사람 하나 잡아 드시려고 하시냐. 이 말을 다들 듣고 있는데 어르신들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고. 아무리 돈이 궁해도 과거에 예정이 있지 않느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절대 이분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도 그리고 돌비님 이제 돌비라는 이 학생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기준은 이때까지 경진 씨 입장이에요. 이제부터는 돌비라는 학생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돌비 학생은 마찬가지 나이 또래예요. 19살이에요. 학교를 다니지는 않는 친구래요. 마찬가지 귀신 본다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이었고요. 신병이 와서 잦은 발작과 어지러움증 이런 신병 증상들이 몸에 나오면서 어릴 때는 정상적인 학창시절을 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었대요. 뭐만 하면 거품 물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또 그러는 와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두 부모님은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돌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케이스. 신병도 신병이지만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만신창이가 된 몸들 때문에 역시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10대의 80%는 병원과 집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코앞인 10대 후반이 돼서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정상적으로 조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부모님 두 분은 불의의 사고로 어찌됐든 돌아가셨으니까 누구 밑에서 자랐냐?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돌비라는 친구는 영적인 존재를 본대요. 용화돼요. 그걸 어디서 물려받았나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당이래요. 무당부부라고 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우리 돌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귀신 덕이다. 네 엄마, 네 아빠는 죽었지만 너는 그 신기 덕에는 오히려 산 거일 수도 있다고. 왜냐? 아직 죽을 운명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재활치료도 꾸준히 해야 되니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나이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뭐지? 나이가 저렇게 있어 보이는데 누가 봐도 나보다 누나인데 웬 교복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지? 근데 저건 어느 학교 교복이지?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근데 그때 이 돌비라는 친구의 코에서요 귀신 냄새가 났대요. 귀치라고 해야 되겠죠. 분명 내가 어릴 때부터 맡아본 귀치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등 뒤를 돌아보니까 등 뒤에 딱 붙어있는 귀신이 보였대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지금 벌건 대낮인데 사람 뒤에 귀신이 딱 붙어있다고 등에.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귀신을 봐왔지만은 저건 뭐래 대낮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지? 왜 사람 뒤에 붙어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도 이 귀신이 실실실 웃고 있대요. 네. 그 교복을 입은 여자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자기도 이걸 실실 웃는 귀신을 보니까 뭔가의 이끌림에 그 여자를 따라갔대요. 조용히. 예. 먼 발치에서 슬슬 따라갔는데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어떤 여자 고등학교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여기는 내가 오다 가다 하던 학교이기 때문에 교복이 다른데? 이 학교 교복 아닌데? 근데 저 누나는 이 교복을 입고 왜 들어가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멀리서. 다행히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더니 다시 학교 정문으로 나오고 이제 어딜 가나 봤더니 혼자서 뭐 분식집 앞에 떡볶이도 사 먹고 동네 마트도 가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더래요. 하루 종일 멍 때리면서 시간을 때우는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대요.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그렇게 지났나? 이제 아이들이 학교라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이 누나도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아이들이 기다리는 버스를 향해 어디론가 가더래요. 자기도 그 버스를 탔는데 역시나 우리가 탔던 버스 정류장, 우리 동네 거기서 내리더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래요. 왜 이 누나가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어차피 같이 타고 왔고 볼일 보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거나 이웃 동네 사람인 건 확실한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왜 귀신이 낮아 보이냐. 이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집에 와서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낮에 사람 등에 붙어 있었다고? 그리고 니랑 눈 마주쳤는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리고 대꾸도 안 하던 아야. 왜 안 하던데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는 뭔가 미친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 나이가 한 20 후반 30 다 먹은 여자가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머니께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내일 내가 그거 좀 봐야 되겠다. 내일 또 요 아침에 요 버스 정류장 오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떨비야 네가 이상하면 진짜 이상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네가 좀 불안하다. 옛날 사건도 있고 하니까 네가 좀 그 여자를 유심히 좀 몇 주를 지켜봐라. 이런 말을 했대요. 돌비가 그 말을 듣고 한 몇 주를 지켜봤대요.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항상 오전 10시.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등교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꼭 오전 10시만 되면 버스 정류장에 교복을 입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일찍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오전 수업만 하니까. 집에 와서는 교복을 벗고 한복을 해서는 또 나가더래요, 시내로. 그거를 몇 주를 지켜본 결과 할머니께 보고를 했대요. 할머니 평일은 이렇고 주말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항상 공원 벤치에 멍 때리고 그러다 저녁 때 집에 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나 봐라. 할매요,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셨대요. 그 옆 동네 마을을 갔는데 옆마을 부녀회장님을 만났대요. 우리 손주가 여기 어떤 여자를 바닥하던데 여기 누가 이사 왔는겨? 이렇게 물었는데 저기 마당 넓은 상춘댁에서 이사 왔다고. 저기 할매 돌아가신 손녀 여기 다시 집수리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손자가 보기에 이상하다 하던데 어이 부녀회장 우리 손자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거 알지? 니 그거 알고 있잖아. 그 말을 하니까 부녀회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내가 여 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그 집을 한번 가봤다.
벌써부터 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무슨 이상한 기운이 막 느껴져서 내가 오금이 좀 저린다. 근데 그 집이 맞네. 뭐 마당 늘은지 그 집이 맞네. 그 누군데 여 와서 어린 여자가 여 혼자 사노? 말해봐라. 그도 수리해서 산다며 말해봐라. 공갈이 칠 생각하지 말고 어이 부녀회장 말해봐라. 이 말을 하니까 부녀회장님이 끝까지 말을 안 하길래 말 안 하면 나도 뭐 한대 이 말을 하니까 부녀회장님이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은 저 아가 미친지 아닌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사실 저 아가 돈이 많다. 나이도 꽤 있다. 집이 원래 돈이 많은 집이고 흔히 말해 금수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농사짓는 땅이나 과수원들 저아 집 다 옛날에 할매 땅이었다고. 공짜로 쓰다시피 수십 년간 논매가 과일매가 살았다. 애가 우리가 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버지가 애인하고 여기 와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말이 있더라고. 자기 딸이 여기서 살게 될 것 같다. 좀 반미쳐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애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옛날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더니 막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랑 외할머니 살던 고향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닥달을 하더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잘 살던 애가 엄마 옛날 교복을 꺼내서 부산에서 엄마 고향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일 있다. 뇌를 검사를 해봐야 된다. 병원을 데리고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절대 건강하다고 아무 뭐 없다고 멀쩡하다고. 그럼 이게 딱 봐도 생각하는 건 혹시 정신과 치료만 받아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 연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일부러 저러는 건지 뭘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엄마 고향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애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부녀회장님께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체크도 할 테니까 아가 여기 살고 싶어 하네요.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가 기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달이 돈도 좀 낼 테니까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린다고 이걸 부녀회장님하고 마을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부탁을 했대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두고 가셨대요. 그 당시. 뭐 어르신 알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 빌부터 우리 임대로 살아가는 입장이라고. 시골살이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들 솔직히 돈 앞에 눈이 획 돌아간 건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이지만 정상적인 하나를 우리가 좀 맡아서 보고는 있는데 애가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도 좀 이상한 게 있다. 왜 아침마다 옛날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맨날 저녁 되면 돌아오더라고 저 교복 입고. 근데 내가 걔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보면 청소도 잘 돼 있대요. 정리도 잘 되어 있대요. 그리고 밥 해먹은 흔적도 있고 너무 잘 살고 있대요. 그런데 유독 아침 되면 교복 입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도 혼자 잘 타고 돌아다니고 누가 봐도 안 이상하지 않느냐 그냥 교복인 거 빼고는. 근데 조금 이상한 건 그래 저거 옛날에 땡땡 상고 교복인데 저걸 와 입고 돌아다니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마치 누가 옆에 있듯 엄마 그린다. 자 엄마 죽었는데 혼자서만 엄마 그리면서 대화를 하더라. 그것 말고는 딱히 이상한 거 없었다. 이걸 다 들으신 돌비 그리고 돌비 할아버지 할머니 한숨을 푹 쉬면서 와 이건 들어도 모르겠는데 내일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서 역시나 아침이 되는 10시 버스를 기다리는 교복을 입은 주인공 바로 경진씨. 본인은 아직 고3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대 중반인가 후반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때 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비하고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봤대요.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엄마야 저 썩을 년이 진짜 붙어있네. 근데 할머니 말씀 이거 이미 늦었다. 늦은 거다 저거. 할머니 뭘 늦은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거 누가 양밥 내린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저주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잘 모르겠대요. 근데 뭔가 늦었대요. 저아 지금 이제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건 뭘 해도 안 된다. 저아 지금 무조건 살리려면 여기를 떠야 된다. 계속 반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돌비야 네가 자 좀 붙어가 욕 한 바가지 해줘서 귀껏 자극 좀 하거래. 그래서 그날 계속 욕을 했던 거예요. 돌빈이. 보자마자 2년 전이면 돌비는 일부러 욕을 해서 귀신한테 자극을 준 거예요. 왜냐? 이미 한 몸이 되면 이 사람을 자극을 해야지만 귀신도 자극을 받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거북하겠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경진 씨를 위해서 돌비가 계속 욕을 하면서 경호를 했던 거예요. 먼발치에서.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진 씨에서 다가가서 쌍욕도 퍼붓고 자극했던 거였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 마을회관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돌비가 그날 와본 거예요. 국수 먹는 핑계로. 네, 와봤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는 역시 경진 씨 등에 붙어있는 귀신이 처음에는 얌전히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경진 씨가 할아버지들하고 아까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싸우는 와중에 경진 씨 머리카락을 씹어먹고 있더래요. 가만히 있던 애가.
그걸 보고 먹던 국수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소금을 뿌렸던 거예요, 얼굴에다가. 한바탕 잔치국수 먹는 마을 회관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돌비 할머니, 할아버지가 회관에 일단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진 씨를 밖으로 끌어내서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아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너 우야다가 뒤에 귀것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우리 보고도 안 무서워한다. 이거 어떤 무당이 와도 답이 없어 보인다. 야, 지금 안 무서워한다. 야, 귀신이 여기서 죽은 네 엄마까지 끄집어내서 너를 잡아먹으러 간다. 너 지금 어딜 보고 엄마를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 여기 있으면 네가 명을 다 하게 되면 이 기껏이 원하는 대로 된다. 타일렀대요. 계속 타이르고 타일러도. 자, 경진 씨 입장으로 갈게요. 경진 씨는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는 정상이에요. 모두가 비정상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여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버젓이 옆에 있는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있고, 나는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 아침마다 엄마랑 간식도 먹고 지금 국수도 먹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여기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 타일러도 안 되니까 경진 씨 아버님이 급하게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런 이제 아빠를 오랜만에 봤죠.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기더니, 아빠, 이분들이 이상하다고, 미치겠다고, 멀쩡히 요양하고 있는 엄마랑 저기 국수 먹고 있는 엄마랑 나보고 죽은 사람이니 귀신이니 욕을 한다. 나보고 자꾸 미친 취급한다. 하소연을 하는데, 아버님이 역시나 아이고, 한숨을 푹 쉬면서 경진아, 저 좀 앉아있으래 잠깐만 이러면서 돌비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게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진이 역시나 여기서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나름 성공도 많이 한 사람이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진이는 외동딸로 엄마한테 사랑받고 태어났고, 우리 경진이 엄마도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산, 마당 넓은 집이라고 해야 됐죠? 부족함 없이 산 엄마인데,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다 보니까 엄마가 저렇게 일찍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건지, 그리고 나를 봐서 경진이랑 나랑 나이차가 얼마 안 나요. 왜냐, 나도 경진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20살에 애를 낳았대요. 경진 씨를요. 예를 들어 경진 씨 나이가 27이면 아버지 나이가 47이에요. 20살. 되게 어리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경진이가 20살이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가 뇌경색이 왔는데요. 뇌경색이 좀 심해진 상태는요, 치매 아닌 치매기가 있어요. 그 잠시 한눈판 사이에 어머님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대로 교통사고로 직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경진 씨가 봤대요. 엄마가 트럭이 치이는 걸. 자기 탓이라고 신세한탄을 이제 하겠죠. 내 탓이라고. 엄마 케어 못한. 그렇게 그리움과 슬픔이 커질 때쯤에 자기는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 늦둥이. 이걸 경진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미안한데 사고 쳐서 아이를 하나 가지게 됐는데 경진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끄럽죠.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요. 부끄러울 수 있죠. 네. 근데 여자 나이가 경진 씨보다 2살 많대요. 이 엄마라 부르기에도 조금 애매하죠. 언니뻘이죠. 근데 늦둥이를 보다 보니까 뭔가 너무 행복했대요. 어린 경진이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경진 씨가 이걸 듣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아유, 오히려 괜찮다고. 새엄마를 부르기엔 뭐하지만은 괜찮다고. 이렇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경진이가 저렇게 미쳐 날뛰더라고. 교복 입고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고 엄마 교복 입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어느 순간 아빠, 우리 외할머니 집 옛날에 살던 데 한번 가보자. 나 거기 고등학교 다니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27인데. 아이고, 얘가 진짜 어떡하려나 답답해 미칠 노릇인데, 과거 경진 엄마가 뇌경색에 걸렸는데 얘도 지금 거기 전이 돼서 약간 여러 생각을 했어요. 뭐 유전인가 이게 전인가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아, 얘도 지금 벌써 이 나이에 온 건지. 그런데 외할머니 집에 그때는 폐가예요. 지금은 수리가 돼 있지만 그 폐가를 보고 경진 씨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었대요.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대요. 아빠, 나 사실 멀쩡하다고. 그런데 여길 떠난 이후부터 나는 이제 다시 안 멀쩡할 거래요. 이제 이게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래요. 그거 보기 싫으면 나 혼자 여기 살고 싶으니까 한 달에 따박따박 생활비 얼마 하고 이 집 수리 좀 해달라고 이 말을 딱 하더래요. 우리 집 돈 많잖아. 그 말에 아버지가 되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얘 멀쩡한데 지금 쇼한 거잖아요. 그럼 나도 여러 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죽은 처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늦둥이 딸이 생겼고 경진이 또래 부인이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 경진이를 여기다 놔두면 요렇게 3명은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쵸? 경진아, 연기하는 거면 연기하지 말라고. 현재로 돌아와서 경진이한테 그 말을 했대요, 아버님이. 너 과거 아빠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냐? 경진아, 연기하지 말고 아빠가 벌 받을 테니까 네가 과거에 충격받는 거 다 아빠 때문인 것 같고 너 또래 여자 만나서 내가 임신해서 온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주저줄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비 할머니 할아버지죠, 완전 충격에 빠지더래요. 그럼 이게 쇼라고? 연기라고? 와. 아닌데? 뒤에 귀신 붙어있는데 그럼 저건 뭐냐고. 자, 저건 여기서 듣다가도 혼돈이었어요. 분명 이게 쇼라면요, 뒤에 귀신은 뭐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사기꾼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돌비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뭔가 매개체가 되어 있는 귀신이 분명히 지금 붙어있대요. 근데 아버님도 또 충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경진이 쇼하는 건데 귀신이 붙어있다니요. 저거 연기 아니냐고. 아니, 지금 연기 아니라고. 지금 당신 딸 뒤에 붙어있다고. 여기 있으면 진짜 쟤 죽는다고. 되도록이면 강이나 초원이 있는 이런 시골 마을에 있지 말라고. 바닷소리, 바람소리 들리는 그런 사람들 많은 곳으로 떠나라고 했대요. 오히려 넓은 평에. 쟤 분명 누군가 양밥 내린 거 아니면 지가 잘못해서 귀신 붙어서 저주받은 거다고. 우린 이제 늙어서 얘 케어 못하고, 그리고 만신들이 와도 그래도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고. 쟤는 지금 이 마을에 있으면 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쟤 죽는다고. 그러길래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돌비가요, 할머니 아무리 말해도 지금 안 들을 것 같은데 네. 통영에 작은 할아버지 집 거기 데리고 가서 요양시키는 거 어떠냐. 돌비가 그 말을 했대요. 그냥. 그런데 거기 가면 좋긴 하지. 근데 저 30 다 먹어가는 다 큰 처자가 우리 말을 듣겠냐고. 아빠 말도 안 듣는데. 근데 그 멀리서 듣던 경진씨가요, 통영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볼까? 이게 들리더래요. 아버님도 경진아 갈래? 사태의 심각성을 뭔가 느꼈대요. 이거 분명 옆에 있는 동네 분들이 저 집 용하다 이런 소리를 했겠죠. 아버님도 경진씨를 막 설득을 했대요. 경진아, 여기 있는 분들이 통영 한번 가보자는데 니 거기서 살래? 생각보다 뭐 바다 보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설득하니까 좋다고 경진씨가 허락을 하더래요. 여기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날 짐을 싸고 다음날 돼서 통영으로 떠났대요. 이곳은 돌비 작은 할아버지가 별장으로 있던 집이에요. 그런데 돌비가요, 뭔가 좀 안쓰러웠는지 이 경진이 누나 옆에서 뭔가를 많이 도와줬대요. 당시의 사례로 들어볼게요. 사실 경진씨 아버님이 많은 돈을 주시긴 주셨대요. 고맙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받았대요. 왜냐면 다 큰 처자를 케어하는데 돈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넉넉한 생활도 아니기 때문에. 경진씨는 통영에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생활을 했었대요. 방 하나 주니까 혼자 잘 놀더래요. 예. 다만 역시 변하지 않는 것. 아침 10시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당시 땡땡 상고의 교복을 입고 어디론가 또 혼자 가더래요. 근데 여긴 통영이라서 길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돌비씨가 항상 먼 발치에서 따라갔대요. 지켜주면서. 그렇게 곁에서 지켜주던 돌비하고 눈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나이 차가 7, 8살 나더라도 며칠 둘이 붙어 있으니까 눈이 맞았대요. 지금 현재는 다낭에 살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바로 돌비와 경진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에 5월에 다낭을 친구와 그리고 산이하고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날 지금 듣고 있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틀을 신세를 졌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몇 개 있잖아요. 산이하고는 이 돌비라는 이 친구가 오랜 인연이 있어요. 과거 때부터. 근황을 서로 묻다가 다낭을 초대해서 산이를 저희도 따라간 케이스거든요. 또 산이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 드라마 같은 일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땐 쎄하고 미스테리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많아서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들한테 누나예요. 예? 혹시 경진이 누나 그때 정말 귀신은 씨인 건지 아니면 연기인 건지 네. 돌비 씨한테 물어봤어요.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근데 경진 씨도 그걸 뭐 설거지 하다가 들었는지 사실 자기도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20대 중후반 그 당시 전라도 거기에서 여고생 엄마 교복을 입은 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진짜 미치게 돼요. 입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내 신랑 돌비하고 싸운 거는 기억이 난대요. 이 새끼가 뭐 버스 정류소에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그거는 기억이 난대요. 내가 교복을 입고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외할머니 집에 온 거는 사실 기억이 난대요. 아빠한테 그 말을 한 건 맞대요. 근데 교복은 절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원인에 대한 미스테리함이 아직 풀리지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돌비하고 그때 산이 표정을 저는 봤거든요. 이 새끼들 알고 있다. 이거 분명 알고 있다. 그런데 끝내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대요. 정말. 그리고 궁금한 거 못 참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요. 온갖 무릎 꿇고 빌면서 이거 나 못 들으면은 나 다낭 안 떠날 거라고. 나 여기 붙어서 살 거라고. 제발 얘기해달라고 해서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 게 양밥의 저주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진 씨가 저렇게 이상한 귀신의 매개체가 되어서 오랜 기간 씌었던 이유. 그 범인이 누군가 봤더니 예. 아빠의 첩이에요. 아빠의 첩이었어요. 이제 경진 씨한테는 새엄마겠죠. 돈 많은 남자한테 어린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그게 사실 보통 내기겠냐고 이 멍청한 것들아. 딱 말하니까 아 그러네. 아빠 같은 사람하고 야 20대 후반 나이에 너 같으면 가겠냐고. 돈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럼 보통 성격 아니지 않느냐. 그럼 걸림돌이 누구겠냐고. 경진 씨 저 누나이지 않겠냐고. 그거를 너무 길어서 그냥 중간은 생략을 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둘은 알아내가지고 뭐 구슬했는지 뭘 했는지 했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겠죠. 다낭에서. 예. 그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아버지는 당연히 이혼을 했죠. 또. 네. 그런데 최근에 든 이야기예요. 이건.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근황을 나 이 사연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아빠 세 번째 장가 갔다던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돌민. 오늘은 좀 미스테리한 얘기죠. 아, 네. 아코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조금 화도 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충격이긴 하네요, 확실히. 궁금한 건 좀 아직 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통영에서 무슨 일을 크게 일주일이나 뭘 했대요. 근데 그건 절대 말을 해주지 않고 일단 뭐 양밥의 저주라고 생각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한편으로 이렇게 전부 다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또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유. 네, 앞으로도 아코님의 또 소중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코 아버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코님께서 얼마 전에 아이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시점에서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파이팅 해주시고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또 같이 응원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